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소방과 군경, 민간을 포함해 3만 명이 응급복구 등에 투입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호우 피해 지역의 수인성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한 검사 지원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연구원은 식수를 대체할 수원 검사와 감염병 진단 키트 확보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청송군과 지역 6개 사과 개통 출하 조직이 꼭지를 그대로 남겨둔 청송 사과를 유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꼭지 무절단 사과 수탁 판매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천시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폭우와 폭염에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 15시간 이상 구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 수색 12일 차인 26일에도 구조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수변과 수상, 항공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5일 첫 실종 신고 이후 누적 인원만 3만여 명, 소방장비와 군장비, 굴착기 등 중장비 13,0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26일 오전 11시 기준 경북 지역 인명피해는 사망자 25명, 실종자 2명으로 구조당국은 헬기와 드론, 보트, 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흙더미에 매몰된 주택과 침수된 농경지의 피해 복구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유실된 농경지의 진입로를 메우고 밀려 내려온 토사를 치우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농기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와 트랙터 등 농용 장비를 활용해 매몰된 배수로와 진입로를 복구했습니다. 주요 인사는 물론 사회단체, 개인 봉사자 등도 피해 현장 곳곳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강원도 인제군 새마을지회 등 타 지역에서도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와 축사와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사과밭 등에 흘러들어온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날 이 장관에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과 항구 피해 복구를 위한 예방 사업 등을 건의했습니다. 봉화군 우곡리 오그레미 마을은 지난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집 7채가 전파되고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호우 피해 지역의 수인성 감염병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 지원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연구원은 수질검사 한 라인을 개설하고 식수 대체 수원 검사,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축사, 폐기물 잔해 악취 등을 측정합니다. 또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과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의 현장 검사용 시약과 진단 키트를 확보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마을별로 안전대피시설을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재난 관련 담당 실국장 회의를 열어 재난이 발생한 위험 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 방어가 가능한 수로와 방어벽 등을 갖춘 대피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빠르게 연구해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도는 재난 문자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고 마을별 대피소 위치까지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을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할 때 주의할 점을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알려드립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됩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119 수상구조대원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해수욕장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중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연유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무전을 통해서 이제 구조 사항을.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전체 5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27%를 차지했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물에 들어가는 게 제격입니다. 살랑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장난을 치다 보면 어느새 더위를 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건 기본. 또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물에 적셔야 하는데 심장에서 먼 손과 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영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간다든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고 한기가 들면 즉시 밖으로 나오셔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건들이 있다면 익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 강하게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구조하려다 같이 물에 빠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구조대원에게 반드시 구조 요청을 먼저 하시고 가능하다면 주위에 있는 구명한이나 로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조심할 건 또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에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인데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였을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화상을 입은 듯 상처가 생깁니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생기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수돗물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하다가 포자가 터져서 더 독이 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응급처치소를 찾으셔가지고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시는 게. 더위를 피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저출산은 여러 문제들이 한데 얽혀 나타난 현상인데요. 2030 세대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 기타 등등 다 합쳐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늘어나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행복보다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으면은 애 한 명당 1억씩 든다는데 그 돈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전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애도 낳을 필요도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히 회사 쪽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기를 맡길 만한 환경도 만만치 않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기를 걸어도 뭐 반년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 대기 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직장을 다시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하고선 퇴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혼을 한 남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기르게 되다 보면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망설여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그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보통 이제 둘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문화를 쫓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또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청송군과 지역 6개 사과계통 출하 조직이 꼭지를 그대로 남겨둔 청송사과를 유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과 꼭지를 제거하고 출하해 꼭지 제거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꼭지 절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55만 톤 기준 연간 66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꼭지를 치지 않으면 사과가 신선도가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농가의 일손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을 쓰던 것을 5명으로 줄일 수 있다면은 이제는 일손을 줄이고 농가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한다면 이건 절대절명으로 꼭 해야만 합니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만생종 사과부터 청송농협과 사과유통센터 등 6개 사과 개통 출하 조직을 중심으로 꼭지 무절단 사과 수탁 판매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천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는 임차 보증금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 납부한 전세금 반환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청년 이끌림 홈페이지나 영천시 일자리 노사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계 60여 개국이 참가하는 2024 세계 태권도 한마당의 문경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199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60여 개 국가에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문경시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6월 국기원에 2024 세계 태권도 한마당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5천여 명이 문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 문무대왕 해양심포지엄이 26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심포지엄은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해양 비전과 경주 바다의 가치를 미래지향적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 장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바다에서 만나는 문무대왕을 주제로 윤학배 한국해양대 석좌 교수가 강연에 나섰고 문학 속 문무대왕, 생성 AI를 활용한 문무대왕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제5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도 열려 박경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해양과학, 산업 등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가 문무대왕 해양대상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우수기업 대표와 직업계고 학교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과 유지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